예, 이기종 기자를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LG전자가 LG이노텍의 플립칩 BGA 예. 기판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어제 뭐 기사도 쓰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LG전자가 그 LG이노텍의 FCBGA를 채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고, 네. LG이노텍의 FCBGA는 신사업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 LG전자 어디 누가 갖다 씁니까? TV용일 것 같고 아직까지 LG전자 TV에 이노텍의 FCBGA를 쓰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논의되는 것은 TV용. 예, 논의되는 것 같고 크기는 한 35 곱하기 35mm 정도이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선 스피커 정도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용 무선 스피커, 선 없는 TV 쪽에 무선 스피커용 사운드 칩에 BGA를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기판은? 굳이 추정을 해보면은 그쪽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고, 크게 보면 TV용, 어쨌든 LG전자 TV 사업부에 TV 세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FCBGA를 이노텍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FCBGA가 그 반도체 기판 그 패키지형 기판이잖아요. 그럼 위에 올라가는 칩이 이제 중요할 건데 그게 이제 사운드 예. 칩일 거로 추정, 사운드에 들어가는 SoC일 걸로 추정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칩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TV 사업부에 들어가는 TV 세트를 구성하는 그 제품에 필요한 FCBGA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게 이런 뭐 내용입니다. DTV용 SoC에 LG 이노텍 BGA 기판을 좀 사서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네. 뭐 아까 사운드 쪽에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LG 이노텍의 FC BGA 그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이 예, 뭐 내부 거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캡티브 마켓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룹 계열사 가의 거래. 계열사의 뭐 어떤 신규 고객을 잡았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LG노텍이 2022년 2월에 네. FCBGA 신사업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130억 원. 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내부 로드맵 같은 것도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작년 하반기에 네. 그 구미에 신공장 만들어서 양산 가동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네. 지금 2024년 8월인데 그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일정이 밀리고 있지만 라인은 1분기부터 좀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미 신공장, 기판 라인을요? 예, F1 신공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제품을 어디에다 납품하는 것일까 이걸 여기저기 이렇게 여쭤본 결과 LG전자 TV용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지난번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나 봐요. 이게 신사업이고 네. 그 보통 그 지난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기 뭐 삼성전기 뭐 기판 한참 모자랄 때가 있었죠. 예, 그때 네. 서버 쪽이랑 수요가 너무 많아서 네. 그 삼성전기 뭐 일본 이비덴 신코데키, 오스트리아 ATNS, 대만 유니마이크론 이런 정도 기업들은 이미 FCBGA를 해왔고 조단위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기만 해도 1조 9천억 원 투자를 했고, 근데 LG노텍은 이쪽에 신사업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LG노텍은 저 카메라 모듈 쪽에 올해는 아니지만 거의 뭐 연간 거의 1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아마 거기가 뭐 FCBGA 는 캐시카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카메라 모듈 FCBGA를 이렇게 1조 원씩 하기에는 당시로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천억 조금 넘는. 4,130억 원이고, 그걸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LG노텍이 FCBGA에 1조 원 이상 투자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 매체도 지금 계속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이거는 LG노텍이 2022년 6월에 구미랑 2023년까지 1.4조 원 투자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와전된 것 같은데 1.4조 원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4,130억 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 매입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다 합해 1.4조 원이고, 그리고 이걸 2022년 7월에 LG노텍 여기 자체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FCBGA에 4,130억 원 투자했다고 숫자도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LG노텍은 많이 투자하지는 못했고, 어쨌든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뭐 기존의 FCCSP 라인, 개조한 라인, 그리고 FCBGA 뭐 파일럿 라인에서 2022년 6월부터 네트워크 모뎀, 뭐 디지털 TV용으로 FCBGA를 양산 중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반도체용 그 패키지 기판이 굉장히 고부가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처음 들어오면은 이제 고객도 잡아야 되고 예, 영업도 돼야 되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만드는 것도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동안은 어쨌든 고객이 없었는데 지금 신규 고객이 이제 처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 LG전자가 처음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좀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모뎀 디지털 TV용으로 FCBGA를 2022년 6월부터 양산 중이라 밝혔으니까 근데 이게 샘플을 이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고객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한 작년까지 분기별 이쪽 FCBGA 매출이 한 100억, 200억 정도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어디인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LG전자 TV용으로 납품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TV에 어떤 칩의 패키지 기판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게 뭐 DTV SoC든 뭐 사운드 쪽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칩 여러 가지니까. 근데 예. 이제 플립칩용 그 BJ 기판 쓰는 칩은 그래도 좀 덩치가 있는 칩이니까 예. 좀 비중 있는 칩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군요. 예, 그리고 FCBJ는 좀 전에 LG노트 양산 중이라고 말씀드린 네트워크 모뎀, 디지털 TV용은 좀 그래도 로우엔드로 좀 분류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PC, 서버 이 정도로 가면은 좀 고부가 제품이고. 진짜 그거는 CPU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네. 이게 TV용은 처음에 35x35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버용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담배값 크기, 명암 크기 60x60 정도로 커지긴 합니다. 요즘 칩이 예. 커요. 예. 그리고 이 그 막 서버용까지 가게 PC 서버용까지 가게 되면은 네. 이게 또 더 많이 쌓게 되기 때문에 또 면적도 커지고 그 자연스럽게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어떤 하나의 공장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저 플립칩 그 BJ 패키지용 기판 만드는 회사는 누가 잘합니까? 일본 이비덴 신코네키가 제일 잘하고 아. 그리고 유니마이크론, 나냐, 나냐. 예, 그리고 한국 삼성전기 전기는 원래 잘했. 예,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 네. FCB 제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ATNS 네. 그리고 국내 저 코리아 서킷도 저기 그 통신용 칩에 네. 필요한 FCBJ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도 하고 있고. 잘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LG노텍이 어떻게 이게 좀 기존 고객군을 잘 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LG노텍은 아마 이제 그룹 차원에서 경쟁사를 아마 삼성전기를 생각할 것 같고 네. 당연히 삼성전기 쪽이랑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 생산 능력이라든지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 그리고 LG노텍 차원에서만 놓고 본다면 결국 그 지향하는 고객은 인텔이라든지 애플, AMD. 예, 예. 이쪽에 삼성전기가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납품을 해야 뭐 투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뭐 퀄컴도 퀄컴도 예.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인텔, AMD, 애플, 퀄컴 뭐 그러면 뭐 PC용, 뭐 스마트폰용 뭐 이렇게 칩 들어가는 거 최종 목표가 이제 그 정도로 예. 놓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네.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기도 이렇게 30년 이상 했는데 네. PC는 인텔 쪽에 계속 해왔지만 서버용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AMD 쪽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LG노텍이 필요한 뭐 기술 레퍼런스 어디 납품했다 이것도 필요할 수 있고 업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수요가 갑자기 늘어야 여기 빨리 뭐 삼성전기 아니면 뭐 유니마이크론 이런 데서도 막 가져가려고 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고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예, 그래서 막 어떤 연도에 막 시작할 때 물량 줄 것처럼 하다가 다음 연도에 물량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업황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요인이다. 예. 네. 그래서 그게 뭐 아마 많은 업체들이 뭐 인텔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그 반도체 업체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물량을 안 줘서 고생하는 경우가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후발주자들이 어떤 그 공급망에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요. 예, 뭐 불이 나서 뭐 공급을 못하게 된다든지. 예전에 그 FC CSP 여기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대만에서 네. 그 물량이 또 한국 기업으로 넘어오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시작하게 돼서 안정적으로 쭉 가면 쭉 가는 거고 예. 뭐 하는 건데 사실 코로나 때는 그런 기회가 괜찮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노텍 근데 코로나가 2020년 때부터 했으니까 이노텍이 FCBGA 투자 발표한 게 2022년 2월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약간 늦었다는 말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반도체 기판 공급 부족이 꽤 오래 이어질 것처럼 예상했지만 2022년 한 2분기인가 엔데믹 선언하면서 2022년 지나면서 2023년에 반도체 기판도 업황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지금 LG노텍이 이런 그 플립칩 패키지용 BJ 그 기판 패키지 기판의 반도체 기판의 어떤 사업 목표, 뭐 매출 예. 목표 이런 거는 혹시 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회사가?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 네. 이게 이 수치는 작년에 이렇게 뭐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목표인데 작년 하반기 양산?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작년 하반기에 그 구미 F1 신공장을 양산 가동하는 거였습니다. 고객사도 확보하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얼마나 밀렸습니까 그게? 지금이 2024년 8월이니까 네. 그러니까 1분기부터 가동은 되고 있었으니까 일단 그 일정만 보더라도 좀 밀렸고 조금 밀린 거네요. 좀 밀렸고 네. 고객사가 그 LG전자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건 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형 고객사는 아닐 겁니다. LG노텍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거 좀 뭐 밀렸기 텔레비 뭐 때문에 몇 대나 판다고. 예. 예, 밀렸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 파악했던 LG노텍의 목표는 2025년에 4천억, 5천억 이 정도 FCBG에 올리겠다. 내년에. 예, 그렇죠. 2030년에는 1조 원. 근데 지금 일정이 많이 밀렸으니까 이건 좀 수정됐을 것 같고 아마 뭐 1년 정도 뭐 이렇게 밀렸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목표 달성하려면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 제품군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인텔 같은 기업을 확보를 해야 되고 PC용이나 예. 서버용.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반도체 기판 업체들 투자를 많이 할 때 그 같이 했습니다. 인텔 같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아, 예, 이비덴 같은 업체들 투자할 때도 돈을 좀 넣어줬습니까? 예, 그 비율은 업체별로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응용차가 다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이비덴이라 예를 들어서 만 1조 원 했다 치면은 5대 5로 들어갔다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물량을 이제 확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쌍방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기에도 기회가 온 것 같고 AMD 측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LG 이노텍의 그 대표님께서 뭐 주총 때 또 이 관련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 3월 주총 때 그 FCBGA에서 한 이르면 8월 정도 네. 뭐 유의미한 매출이 있을 것 같고 뭐 10월 정도 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 빠르면 올해 8월 지금이죠. 예, 이달이고 조금 늦으면 10월께니까 어쨌든 올해는 하반기에는 뭐 유의미하게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인데 이게 LG전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 LG전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형 고객사는 아니니까. 어딘지 좀 나중에 확인되면 좋겠네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삼성전기에서 보도자료를 확 냈단 말이죠. 예, 예. AMD라는 회사 이름을 박아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례적인데. 예, 예, 이례적이죠. 예. 이렇게 고객사 이름 박아갖고 이렇게 우리가 공급했다 이렇게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AMD가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이게 관대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약간 여유가 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작년 11월에 10월인가 ATN에서도 보도자료 배포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이엔드 그 IC 서브스트레이트를 AMD에 납품한다. 그래서 전 그 삼성전기도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고 그것은 아마 뭐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허락받았겠죠. 예, 공개를 하는 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한 5월, 6월 정도에는 삼성전기가 AMD 쪽에 납품하는 이제 품목이 약간 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AMD 납품한다고 보도자료 배포했는데 그 물량은 저기 부산 사업장 그리고 저기 베트남 사업장에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어쨌든 서버용으로 다양한 품목을 납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양산 승인 받은 것과 이제 합쳐서 네. 이번에 보도자료 배포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량이 뭐 물론 이제 인텔이 뭐 최근에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최근에 좀 많이 이제 회사 자체가 좀 침몰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AMD가 그래도 뭐 많이 이제 오르고 있고 막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서버 칩 시장 점유율은 아직도 인텔이 절대적이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메이저 기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갖고 공급을 한다라는 것은 전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전기에 뭐 기회가 왔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비덴 신코덴키가 인텔이랑 너무 이렇게 관계가 좋으니까 AMD는 그 이비덴 같은 업체에서 많이 받아오기 힘든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공 대신 낙이다 뭐 이런 예,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라인 투자할 때도 막 몇 대 몇으로 들어가는데 인텔 측의 요구를 이비덴과 신코덴키는 우선 들어줘야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AMD도 인텔 추격해야 되고 네. 삼성전기도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저 서버용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AMD랑 해서 이제 거래를 그 서버용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윈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G노텍은 뭐 추가 투자를 할 여력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력은 이게 고객사 확보하고 이제 고객사에서 물량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많이 좀 만약에 줘야. 개런티가 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업황이 안 좋고 올해 반도체 기판이 작년보다 5%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28% 역성장했습니다. 이게 확 꺾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저효과군요. 네. 기저효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업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네. 특히 PC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PC 시장이 또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업황 좋아지고 뭐 레퍼런스 확보할 수 있는 게 찾으면은 이노텍도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